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자, 2023년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모닝 텐트예요. 그놈의 깍쟁이는 깍쟁이 진짜. 덕현이 이거 네. 오늘 새벽 3시 반에 경기가 끝났죠. 그리고 밀라노 데르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바르셀로나 세비야 경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모닝 텐트는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아마 2월에는 쉼 없이 한번 쭉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자, 그러면 또 오늘의 모닝 텐트 가봐야죠. 우리가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아침 방송 느낌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월 4일 토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정월대보름이 지났어요. 여러분 뭐 불엄이나 그 나물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요즘 잘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그 낮 최고 기온이 한 8도에서 10도 된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래. 근데 이럴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봐봐. 감기에 걸려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돈을 제대로 벌 수 없어.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다면 또 돈을 잘 못하잖아. 깍쟁이 사고방식 황덕현 내가 죽인다. 번개맨도 황덕현, 깍쟁이도 황덕현. 이 새끼고. 자, 여튼 근데 그 여러분 이 날씨 나 되게 안 좋아하거든. 한 봄이 4월 중순 정도 되면 따뜻하잖아. 근데 그 전에 3월에 나는 이상하게 겨울보다 이때가 느낌이 더 기분 나쁜 추위가 있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뼈를 아린 시리다고 해야 되나? 어릴 때도 한겨울보다 이때가 더 뭔가 으슬으슬해 이런 느낌이에요. 난 봄 추위가 너무 별론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1년 내내 그 다음에 방송할 때나 뭐 평상시에는 컨디션이 비교적 비슷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편인데 요때가 조금 으슬으슬해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 봄 추위 여러분 감기 걸리면 돈에 못하니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모닝 텐트는 리그 포인트 있는 경기들 위주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굵직한 경기를 조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엔조 데뷔전 첼시 0대0 무승부. 포터 감독이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엔조는 잘했어요. 첼시가 비긴 거랑 별개로 엔조는 인상 깊더라. 뭐 가격이랑 이런 걸 떠나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정리되면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션다이치 에버튼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했고, 요건 좀 뒤에 다룰게요. 그 다음 맨유는 이 수정공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카스미로가 퇴장을 당했죠. 2대1로 승리를 했고, 이제 이때 당군 형이랑 스트한테 전화를 했는데 뭔가 약간 재밌던데. 사실 우리가 뭐 중계 중에 다른 사람들 전화하고 잘 안 그랬잖아. 앞으로 좀 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맨시티는 토트넘한테 졌죠. 오늘의 새벽이었죠. 로드리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건데, 이 금요일에 로드리와 카스미로 누가 최근에 좋냐라고 올렸더니만 카스미로랑 로드리가 다 실수를 하네. 이런 저 웃긴 게 이 바이언 3연보도 올렸잖아. 이거 리가에서 이 바이언이 4대2로 이겼어요. 그리고 무시할라 골. 이거 개풀 골이거든요. 이게 미친 골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독 바이언이 우리랑 좀 반대로 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솔직히 거의 정배 얘기만 한단 말이야. 뭐 되게 역배 얘기하고 안 그래요. 근데 한 타이밍이 항상 이래. 뭐 하여튼 요렇고. 자,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마요르카한테 발목을 잡혔죠. 1대0.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조금 더 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바르셀로나는 세비야 잡고 10연승, 두 팀 승점차가 8점 차입니다. 리가는 이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볼 만하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 경기력이랑 별개로 스페이지아 잡고 순항 중입니다. 그 다음에 밀라노 데르비 라우타로의 득점이 있었죠. 인테르가 승리했습니다. 인테르가 이겼기 때문에 인테르 팬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찬우 형을 부르진 않습니다. 왜? 인테르가 이겼기 때문에. 찬우 형한테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는 툴루즈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음내 부상이잖아. 근데 이 경기 이렇게 보면서 역시 괜히 고트가 아니다. 그냥 진짜 캐리다. 뭐 저는 이 선수의 결승전을 또 보고 온 영광을 누렸잖아요. 진짜 행운이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업으로 삼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를 라이브로 본 거는 대단한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메시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내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입고 왔었던 그 후드티 염소 있는 거, 그 OTT거든요. 그거 우리 거 굿즈예요. 뭐 저기 더비 카운티였나?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잖아. 그거 아니야. 우리가 만든
후드티고 우리가 되게 소량만 500개 제작해가지고 팔았는데 금방 다 품절돼가지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의 첫 번째 텐트입니다. 첫 번째 텐트. 코리안 리거들 승전법. 코리안 리거들이 거의 대부분 이겼어요. 그 중에 이제 이재성 선수의 마인츠는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지만 대부분의 빅리그 코리안 리거들은 이겼고 또 요거랑 별개로 빅리그는 아닙니다만 henty 홍현석 선수도 선제골을 넣어서 구석으로 잘 들어가는 득점을 넣었습니다. 근데 행크에게 2대3으로 졌죠. 선제골 넣었는데 3골 내리먹히고 만회골을 넣었지만 그대로 경기는 종료. 이렇게 홍현석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마인츠에 패배했지만 이재성 선수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경기 진행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황희찬입니다. 자,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이 리버풀을 3대0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리버풀 얘기가 조금 디테일하게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자, 리그 6경기째 연속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하영, 로페테기 감독이 굉장히 황희찬을 신뢰하는 모습 라이트 윙포워드로 선발에 나오고 있고 특히 경기 초반에 마팁 자책골을 유도를 했죠. 이러면서 얼마나 득점에 흥분을 했으면 주원이 형이 황희찬 선수의 세리머니를 오마주하기 위해서 본인의 꼭지를 보여줬다. 네. 이 황희찬이 뒷공간 돌파한 다음에 낮은 크로스 올렸고 근데 그게 이제 마팁 발 맞고 굴절이 됐죠. 자, 그럼 로페테기 감독은 왜 황희찬 선수를 선발로 쓸까? 아마도 추정컨대 굉장히 부지런하게 띄워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저돌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움직임 폭넓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고리가 되죠. 네. 오른쪽 배우 침투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리버풀의 뒷공간을 잘 공략을 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좋은 상황에 42분 정도 했었죠. 네. 햄스트링. 이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고질적인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막 그라운드로 좀 치는 게 왜 또 여기야? 왜? 약간 너무나 화가 나잖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좋고 감독한테 새로 부임한 감독한테 힘을 받고 있으면 선수들은 안단 말이야.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 남겨야지. 그리고 뭐 황희찬 선수가 능력 없는 선수도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 부상을 당하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 근데 이렇게 저돌적이고 스프린트를 많이 하고 뛰는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이 운의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은 빨리 돌아오려고 그러면 보통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잘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이 신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황희찬 선수를 부상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신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지만 어쨌든 좋은 활약을 했다. 그 다음 김민재, 미친 김민재죠. 스페지아 나폴리 0대3 승리입니다. 사실 경기력이 나폴리가 이 경기에서는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우승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지 스쿠데토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지 나폴리의 승리를 도와줬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는 팀의 주축이기 때문에 주전 여부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 김민재는 얼마나 잘했는가. 전진 수비, 그 다음에 패스 좋고요. 뒷공간 커버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다 충격적으로 보셨을 이 창조 수비 장면이 있었죠. 27분 정도에 패스 미스를 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다 기억하시죠? 근데 4번을 연속 수비를 하더라. 이런 장면은 무슨 묘기 대행진인가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했는데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터키에 있을 때라거나 아니면 전북에 있을 때라거나 대표팀에 있을 때 워낙에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수비를 하고 빌드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간혹 이런 게 나와요. 전진성이 강하잖아. 근데 이거를 보통 자기가 다 끊어. 근데 그 끊는 모습이 보면 이걸 이렇게 막아?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는 선수 아니야. 진짜 와, 김민재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센터백이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는가를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 김민재 선수도 역시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약간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이 선수의 어린 시절을 중학교 시절을 중계했었다. 바로 메탄중 그리고 수원 삼성의 그리고 이제는 셀틱의 오현규입니다. 네. 세인트 존스톤이랑 셀틱이 이제 승리를 했죠. 지금 리그 3경기에서 계속 연속 교체 출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받는 거라고 보면 되죠. 등지고 턴하면서 득점 기회를 딱 만들었습니다. 쫙 만들었어. 근데 반칙을 명백한 득점 찬스 거기서 반칙을 끊었다? 뭐죠? 퇴장이죠. 유력한 공격 기회나 명백한 득점 찬스 근데 특히나 명백한 득점 찬스를 수비가 끊었다. 그러면
레드카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를 유도해냈기 때문에 팀 승리에 또 좋은 공을 세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등지고 경합하는 상황에서 원터치 패스 이런 거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선수가 그 예전에도 봤을 때부터, 수원에서 봤을 때부터 있는 게, 수원 삼성 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 깡이 있어.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이 선수가 해외 갔을 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런 거 있죠.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불안한 선수가 있어요. 근데 바깥으로 얘기는 안 하지. 근데 속으로 잘하려나?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 선수는 눈빛이 달라. 수원 때도 보면 이 표현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근데 부정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건 당돌과 맹랑입니다. 약간 김민재 선수로 보면서도 이 선수는 안 쪼는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영규 선수가 언어적인 문제만 빠르게 적응이 되면 이 특유의 이 보여지는 어떤 비주얼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조금 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좋은 게,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큰가? 별 느낌이 안 들잖아. 왜냐하면 K리그를 안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 장사과예요. 힘이 되게 세. 안 넘어져 잘. 그래서 박스한 경합시켜 놓으면 헤더 따는 거나 이거 힘 자리 버티고 있을 때 수원 팬분들은 그거에 열광을 하셨겠지만, 솔직히 얘기합시다. 오영규 아니었으면 수원 진짜 지난 시즌에 잘못하면 투 같다? 진짜 다부지고 밸런스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어떨 때 보면 럭비 하는 것 같거든? 근데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오영규 선수도 잘해주고 있어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오영규 선수가 잘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 보는 맛도 있고 팬들도 좋고, 그리고 우리도 컨텐츠 뽑아낼 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잘하길 항상 저희는 기원하는데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 자, 오영규도 이렇게 잘했고요. 그 다음 봐야죠. 이강인입니다.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 마요르카가 이겼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안첼로티 감독도 나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네. 팀의 공격 주축이죠. 전방 압박했을 때 활동량이, 이 선수가 확실히 이런 부분에 마인드셋이나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 전반전 리커버리가 팀 내 1위였습니다. 좋죠. 예. 그 다음에 이 발베르데가 쉐끼 이거 월드컵 때 생각이 났는지 막 태클하고 그러더라고. 경고받았죠. 예. 그래서 이강인도 쭉 잘해주고 있어요. 워낙에 이 마요르카에서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봐야죠. 손흥민. 좋죠. 예, 손흥민 너무 좋았죠. 개인적으로 최근에 봤던 손흥민 선수 경기 중에 가장 몸놀림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보여지는 퍼포먼스로 평가하는 게 맞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전보다는, 가장 폭발적이었을 때보다는 좀 그런 모습이 덜 나오는 것도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전술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나는 이 컨디션 부분을 조금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막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월드컵 치르고 그다음에 몸 상태가 안 좋은, 막 부상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팀 경기, 토트넘 경기, 그다음에 선발로 출전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몸이 안 좋죠? 심리도 나빠져.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손흥민 선수의 지금 속 사정을 다 알겠냐면은, 이날 경기를 보니까 예전에 그 좋았던 모습이 좀 나오는데, 그리고 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전보다는 조금 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는데 몸놀림이 최근 경기들 중에서 가장 가벼워 보였다. 마스크 벗고 붓기도 가라앉고 본인도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을 텐데 응원합니다. 항상 좀 넓게 폭넓게 움직이면서 볼음반을 참 잘해줬다. 이 경기에서는 연결고리 역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줬고요. 중앙 침투도 많이 해줬고, 초반에 약간 번리전 느낌 나는 그 드리블 돌파 있었잖아. 그것도 대단히 좋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운반과 역습의 기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부분은 속도, 그 다음에 슈팅입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살아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어제 뛰는 속도 보니까 일부 보고서 좀 오늘은 안 좋네, 아쉽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말고 그냥 무슨 그냥 막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아마 그분들이 그 생각은 했을 것 같아. 손흥민 속도 다 죽었다, 이제 에이징 커브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속도 안 죽었어. 어제 보니까 나도 약간 속도가 내려왔나? 걱정했는데 아닌 것 같아. 속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던 것 같아.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본인의 원래
강력했던 모습을 좀 저는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확실히 위치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자유롭게 있을 만한 부분을 또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또 특히나 맨시티 만나면 손흥민 선수 워낙에 잘하잖아. 그래서 속도 안 죽었다라는 부분이 저는 어제 보면서 고무적이었어. 아우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